안녕하세요. 파이썬의 순환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패턴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울 겁니다. 즉 순환 함수가 무엇이고 순환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을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순환함수를 통해 가지고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어떻게 한번 만드는 건가를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순환함수와 반복함수, 즉 반복문과 순환함수의 차이점들을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또는 하노이 타워에 대한 것들을 순환함수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환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순환함수를 정의하는 이런 이론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순환함수를 사용하는 것 또는 순환함수를 쓰면은 장점과 단점, 그 다음 피보나치 수열하고 하노이 타워를 이용해서 순환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순환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 순환함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함수, 우리 지난 시간에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함수를 정의할 때 정의하면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오는 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난 걸 한번 봅시다. 만약 3가지의 합이, 즉 1부터 3까지의 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3에다가 3 더하기 2까지의 합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즉 3가지의 합을 계산하는 이 함수를 3 더하기 2까지의 합을 만드는 요 함수, 이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까지의 합을 계산한다는 것은 뭐냐면 2 더하기 1까지의 합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합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즉 3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는 2 더하기 2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즉 3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하면서 3 더하기 2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함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함수를 쓴다. 자, 그럼 2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것은 2 더하기 1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까지의 합은 1이다 라고 하면은 1까지의 합은 1이니까 2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1, 즉 3까지의 합은 이렇게 6이 출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써보면 만약 sum이라는 sum 3이 뭐냐, 즉 3까지의 합을 함수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sum, sum, sum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 여기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sum. 자, sum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면서 3 더하기 sum 2를 쓴다는 겁니다. 3 더하기 sum 2를 쓴다. 즉, 내 함수를 정의하면서 이 함수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자, 2까지의 합은 2 더하기 sum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um 1은 1이네? 그럼 sum 1은 1이니까 2 더하기 sum 1은 1이 되고 3은, 즉 sum 3은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가지고 6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말을 3가지의 합은 얼마인가를 함수를 구한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3 더하기 2까지의 합, 2까지의 합은 2 더하기 1까지의 합, 1까지의 합은 그냥 1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함수 보면은 여기 define
ks킴이라는 이런 함수는 define ks킴이라는 이런 함수는 값만 리턴하는 100입니다. 그죠? 그럼 print ks킴 하면 이거 항상 값이 100으로 리턴되는 겁니다. 그죠? 항상 100으로 이렇게 리턴되는 이런 함수를 순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본다. 자, define ks킴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면서 return ks킴이다. 100이 아니라 내 함수를 정의하면서 내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print ks킴을 호출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ks킴은 ks킴을 호출하고 ks킴은 ks킴을 계속 호출합니다. 그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보면, 만약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게 define kskim, return kskim 해가지고 print kskim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kskim은 kskim을 호출하고 kskim을 호출하고 끝까지 kskim만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죠? 호출하면서 끝이 안 노는 거예요. 그죠? 끝이 안 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여기 가만 보니까 maximum recursive가 순환 함수라는 뜻인데, maximum recursive depth를 초과했다. 이 depth는 여러분들이 1022회 이상이다. 이게 이 파이썬 컴파일러가 순환 함수를 호출을 1022회, 1023회, 뭐 이보다 더 많이 하면은 에러가 나는 값입니다. 그죠? 이건 계속 호출만 한 겁니다. 그죠? 내가 이런 순환 함수를 한번 자, 그 다음 이런 함수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죠? ks킴을 리턴해서 이렇게 ks킴에 100을 ks킴을 엮고 리턴 ks킴을 한 겁니다. 그죠? 요거는 print ks킴을 호출하면 이게 인자가 없지만 호출하면은 항상 100이 리턴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또 순환함수로 한번 만들어 봤다. 순환함수가 ks킴이 계속 노는 거예요. 그죠? ks킴은 ks킴을 호출하고 ks킴은 ks킴을 호출하고 아까 앞에 한 kskim 함수고 뒤에 한 kskim 함수입니다. 그죠? kskim은 kskim을 kk를 정의하고 리턴 kk를 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똑같이 에러가 나겠죠. 그죠? 똑같이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순환 함수가 조금 이제 하여튼 내 함수를 정의하면서 내 함수를 지금 여기 define kskim을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죠? 정의하면서 내 함수 kskim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함수 이야기하면서 내가 냉장고 안에 물을 넣으면 얼음이 되어 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를 얼음으로 바꾸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함수를. 순환 함수는 뭐냐면은 내가 박스 안에 자기 박스가 계속 있습니다. 그죠? 박스를 풀면 그 안에 또 박스가 있고, 그 안에 풀면 또 박스가 있고, 또 안에 풀면 또 박스가 있고, 또 하나 풀면 박스가 있고, 또 안에 풀면 박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인자가 있는 거. 자, 이거는 x의 어떤 값을 내면 더하기 70해서 k 값을 리턴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런 함수를 지난번에 정의를 했는데, 이걸 순환 함수를 만들어 보자. 만약 ks킴은 70 더하기 ks킴 x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x. ks킴의 x는 k는 70 더하기 ks킴 x라는 겁니다. ks킴 x를 정의하면서 70 더하기 ks킴을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34를 만약 34를 리턴을 하면 어떤 결과가 뭐냐면 34를 제일 처음에 34를 여기 입력을 하면은 70 더하기 kskim 34입니다. 그죠? 그럼 kskim 34를 호출합니다. kskim 34를 호출하면은 kskim 34는 또 70 더하기 kskim 34입니다. 그죠? 또 kskim 34는 또 70 곱하기 kskim 34. 70 곱하기 kskim 34를 계속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kskim 34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에 kskim 34는 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에러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kskim 34가 이런 아이디어, 여기에 kskim의 x인데 이 kskim의 x가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하나씩 줄어든다. 뭐 이런 안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kskim x에
K스킴 X에는 70 더하기 K스킴 X-1이다 이겁니다. 그죠? K스킴 X-1이다. 그래서 K스킴 X를 정의할 때는 리턴은 70 더하기 K스킴 X-1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34를 입력을 하면은 이는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은 K스킴은 70 더하기 K스킴 33이 되고 요 K스킴 33은 또 70 더하기 이놈은 70 더하기 32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K는 70 더하기 K스킴 32가 되는 겁니다. 그죠? 또 이렇게 70 더하기 K스킴 31. 그래서 70 더하기 K스킴 30, 70 더하기 K스킴 29, 70 더하기 K스킴 0까지 또는 마이너스 1, 자, 계속 한 개씩 빼니까 마이너스 1씩 계속 초과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보니까 1024까지 이렇게 에러가 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만약 K스킴, X에도 K스킴 X-1이 되고, X-1은 X-2가 되고, 제일 마지막에 70 더하기 K스킴 X-1, 70 더하기 K스킴 X-2, 마지막에 K스킴 1이 만약 1이라고 하면은, 1이 1이라고 가정하면은, 70이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죠? 70이 계속 더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환함수를 정의할 때 K스킴 X에서는 if X가 만약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define K스킴 X는 X가 1이라고 가정하면 return 1을 하자. 1은 1로 하자.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은 1을 하다. 아닐 경우에는 70 더하기 K스킴 X-1 아닐 경우에는 70 더하기 K스킴 X-1 이렇게 이 리턴이 이제 KK를 리턴하니까 여기 은밀하게 얘기하면 70 더하기 K스킴 X-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K스킴 34를 호출하게 되면은 70 더하기 K스킴 33이 되고 K스킴 33은 또 70 더하기 K스킴 32가 되고 이렇게 K스킴 32는 70 더하기 K스킴 31이 돼가지고 가서 제일 마지막에 K스킴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K스킴 1은 1로 여기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K스킴 1은 1로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값이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리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순환함수는 종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순환함수는 종료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K스킴 1일 경우에 여기에 K스킴 1이 리턴 0이 되어야 된다. K스킴 1이 리턴 0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럴 경우에는 제가 70 더하기 K스킴 X-1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본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 K스킴 1023을 입력을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70을 사실은 1023번을 더 곱한 겁니다. 그죠? 즉 70이 1023번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K스킴 1025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마 제가 앞에 프로그램 에러에서 순환함수의 특징이 제가 에러가 나는 경우에 리커시브를 1022 이상 리커시브가 호출이 1022 이상 되면은 에러 난 겁니다. 그죠? 이 컴파일러가 제공 안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순환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인자의 변화를 줘야 한다. 아까 x 순환 sum x에서는 70 더하기 sum x 하면은 이 x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자의 변화를 줘야 된다. sum x 하면은 정의할 때 sum x-1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료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 종료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 즉, 순환함수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x가 1이면은 리턴 한다라는 종료하는 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이 지금 x를 정의하는데 x-1 인자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이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자를 변화를 줘야 되고 종료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함수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define, def 하는 겁니다. 그죠? 순환 함수도 똑같습니다. 그죠? 함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이름 붙이는 방법, 그죠? 인자, 그죠? 그 결과값은 어떻게 전달하는가. 요 네 가지 개념을 지난 시간에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순환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순환 함수에서는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인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종료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함수는 1부터 어떤 수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1부터 어떤 수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시간에 define sum이라는 요런 함수입니다. 그죠? 이 함수를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아까 제가 순환함수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x까지의 합은 x 더하기 x 마이너스 1까지의 합, 여기 이해됩니까? 자, 5까지의 합은 5 더하기 4까지의 합, 그죠? 자, 여기서 sum x는 x 더하기 sum x 마이너스 1까지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죠? sum x는. 자, 5까지의 합을 구해라고 하면은 4까지 합을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5를 더하면 같은 거예요. 그죠? 즉, x까지의 합을 구해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1까지 합을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x를 더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함수가, sum이라는 함수가 를 정의하면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단 종료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종료하는 시점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sum에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x가 1이면은 return 1입니다. 그죠? x가 1이 아니면은 뭡니까? return kk라고 했는데 x 더하기 sum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x 마이너스 sum.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경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자, sum 5는 5 더하기 sum 4다 이겁니다. 그죠? 자, 나는 sum 5까지 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sum 4까지 구하는 사람이 있어. 4까지 구해왔어. 그 다음에 나는 5를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죠? sum 4까지 구하는 사람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sum 4까지. 그죠? 그럼 sum 4까지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4를 알고 있으니까 sum 3까지 구하는 사람이 있어. 그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sum 3까지 구하는 사람. 그죠? sum 3까지 구하는 사람은 3 더하기 sum 2까지 구하는 사람. sum 2까지 구하는 사람은 2 더하기 sum 1까지 구하는 사람. 최종적으로 sum 1은 1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놈이 1이 되고 2가 되고 6이 되고 10이 되고 1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함수가 만약 sum 3, 지금 뭐 sum 5까지 하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sum 3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sum 3. sum 3을 이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그죠? 자, x3이 1이 아닙니다. 그죠? 1이 아니니까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이 문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K를 뭐를 리턴하냐면은 3 더하기 sum 2를 리턴합니다. 그죠? 자, 여기 3 더하기 sum 2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요 문장을 수행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수행하는 겁니다. 요만큼만. 자, 그럼 sum 2가 왔어. sum 2는 1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else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else는 뭡니까? 2 더하기 sum 1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2 더하기 sum 1을 수행하는데 sum 1은 뭡니까? 1은 1이니까 return 1이라는 거예요. 그죠? return 1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꼭 알아놔야 된다. 자, 여기서 만약 요 문장을 sum 3을 호출했다고 하면은
썸 3은 여기 썸 2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썸 2를 호출하고, 썸 2는 이렇게 썸 1을 호출하고, 썸 1은 값을 1을 리턴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또 여기서 리턴해서 보내주는 거. 요는 구조. 자, 그러면 이거를 반복해서 함수가 아까 1025라고 하면은 이거를 1025만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 파스칼, 이 파이썬이 1025를 호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뎁스가 1022까지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1023도 수행이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썸 1023까지만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순환함수하고 반복문, 아까 이거는 그럼 똑같은 거를 지난 시간에 순환함수를 쓴 거, 왼쪽은 순환함수를 방금 배운 순환함수를 쓴 거고, 오른쪽은 지난번에 한 반복문을 쓴 겁니다. 그죠? 반복문을. 썸 리잘트는 리잘트 플러스 I 해서 리잘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수행하는 속도가 어느 게 빠른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처리하는데 메모리 용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 수행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단 반복문보다 이렇게 순환문을 쓰면은 현재의 썸 x는 x 더하기 썸 x 마이너스 1, 내가 알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구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순환함수를 쓰면은 구현하기가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간단하다. 자, 순환함수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환 호출하는 부분하고 순환 호출을 멈추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썸을 정의했다고 하면은 x가 뭐 이 멈추는 부분, if, 이게 멈추는 부분입니다. 그죠? 만약 x가 1보다 적다고 하면은 무조건 1이다라는 거예요. 순환이 멈추는 겁니다. 그죠? x가 1보다 적거나 같다 하면 멈추는 거고, x가 2보다 크다, 뭐 2, 3, 4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2 더하기 썸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썸 1이 들어오면 이제 1하고 같으니까 리턴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멈추는 부분하고 호출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 수열이 정의가 뭐냐면은 각 항은 직전 두 항의 합이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 1이다 이거예요. 1. 그 다음에도 1이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해가지고 이거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가 2가 되겠죠. 그죠? 네 번째는 앞에 두 개 1하고 2를 더해가지고 3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섯 번째는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8은 3하고 5하면 8이 되고, 13은 5하고 8을 더하면 13이 되고, 21은 8하고 13을 더하면 21. 즉 현재 두 개 값을 더하면 그 다음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식인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식입니다. 고등학생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대학 와야 이해하는 건데, 이 수열에 이런 규칙이 따릅니다. 그죠? 현재의 항은 만약 항 5라고 하면은 5는 4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fn은 바로 앞에 한 개 빼기 fn-1 더하기 fn-2가 된다는 거예요. 직전 항 두 개다. 그죠? 이 두 항의 일반 항을 계산하면은 이거는 식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면은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 뭐 충분히 규칙성이 있으니까 도전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발견됐나 하면은 토끼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토끼는 만약 두 쌍을 키웠는데,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한 900년 전의 사람인데 자기 집에 한 쌍의 토끼가 딱 2마리가 있는데 이거 한 달 딱 키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달에 한 쌍이 있고 두 번째 쌍에도 또 한 쌍이 있습니다. 그죠? 한 달 키우고 나니까 새끼를 낳더라는 겁니다. 그죠? 새끼를 낳는 거예요. 한 달, 2달 되니까 새끼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럼 새끼가 나이 2쌍이 원래 한 쌍하고 낳은 새끼입니다. 그죠? 또 한 달 있다가 토끼가 한 달 있다가 새끼를 낳는 것 같습니다. 또 엄마는 또 한 달 있다가 또 자기가 새끼를 낳고 이 낳은 새끼는 한 달 동안에 큽니다. 그죠? 한 달 동안 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끼를 이렇게 낳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3달 뒤에는 현재 지금 엄마가 있고 현재 지금 새끼가 이렇게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3쌍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4달 후에는 또 이제 새끼가 또 이렇게 크고 또 엄마가 또 이렇게 새끼를 낳고 또 이제 첫 번째 새끼가 또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죠? 이때 그러면 5쌍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걸 보니까 1, 2, 3, 5 이런 식으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증가하더라. 이렇게 1, 2, 3 토끼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5, 8, 13, 21, 34, 55 이렇게 첫 달, 2달, 3달, 4달, 5달 해가지고 10달 되니까 토끼 수가 55쌍 110마리가 10달이 되니까 토끼가 110마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토끼를 많이 키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자, 여기 이 토끼 증가량을 가만히 보니까 현재의 수는 앞에 두 항의 합하고 같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데이터,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증가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그런 규칙성을 찾는 습관을 기르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을 여기 또 1하고 여기 조그마한 가로 세로 만약 1cm짜리 이렇게 2개를 하면은 그 다음에 2cm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2cm하고 1cm, 3cm짜리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5cm짜리 이렇게 있고 8cm짜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cm짜리였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 13cm짜리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21cm짜리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보나치 수열 또는 피보나치 예제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되게 재미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황금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황금비가 피보나치 수열에 수렴하는 값입니다. 그죠? 황금비. 그래서 보통 1.18, 1.189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아직 이거 루트도 뭔지 모르지만 이분은 루트 5 더하기 1 황금비가 이랬는데 사람 황금비라고 생각하면 1 그 다음 수가 피보나치 수열이 수렴하는 거, 그 다음 항이 3입니다. 그죠? 그 다음 항이 5입니다. 그죠? 황금비 하면 2대 3 해도 황금비가 되고 그 다음 5입니다. 그죠? 2대 3 한 것보다 3대 5 하면 좀 더 정확합니다. 그죠? 그 다음 8입니다. 그죠? 이렇게 5대 8 하면 더 정확하고, 여기 5하고 8하고 그 다음 13입니다. 그죠? 8대 13 하면 더 정확한 거. 이 n을 무한히 많이 보내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FN은 여러분들이 FN은 아까 제가 수식 구한 거 있죠. 앞에 있는 이 수식 일반항 구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을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 고등학생 같으면 수렴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항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제 황금비를 사람의 다리하고 팔의 비, 가로하고 세로의 비가 황금비가 가장 아름다운 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는 피보나치 수열을 가지고 순환함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순환함수를 리커시브, 순환 호출을 한번 쓰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지만 피보나치 수열이 이제 1, 1, 2, 3, 5, 8, 13, 21 이런 걸 알겠습니다. 그죠? n이 1일 때는 1이고, n이 2 때는 1이고,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전에 두 항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fn은 그 전에 두 항을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내가 파이썬에 함수를 구현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define 피보 n입니다. 그죠? n. if n이 1이면은 return 1이다. n이 2도 return 1이다. else if, 그죠? n이 1이도 return 1, n 2도 return 1. 1도 아니고 2도 아닐 때는 뭡니까? 그 직전 두 개의 항입니다. 그죠? 지금 이 n번째 항이니까 그 앞에 항 n-1, 그 앞에 n-1 이거를 리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너무 간단하게 피보나치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순환 호출, 피보나치의 순환 호출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이 데이터가 10입니다. 그죠? 피보가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은 여기 1이 아니니까 1을 리턴 안 하고 2도 아니니까 1을 리턴 하니까 10은 뭡니까? 피보 3을 계산, 10이니까 피보 9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F9를 계산하고 더하기 F8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더하기 F8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9는 뭡니까? 9도 1하고 2도 아니니까 뭡니까? F8 더하기 F7, 그죠? F8은 F7 더하기 F6. 그렇게 계속 모든 걸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10, 20, 30, 40을 해보면은 이게 10은 55라는 결과가 빨리 나오고 20도 빨리 나오고 30도 나오고 40, 50 하면은 뭐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뭐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는 순환함수를 써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을 했는데, 피보나치 수열을 우리 1부터 어떤 수까지 합을 계산할 때 순환함수를 쓰기도 하고 반복문을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피보나치 수열도 반복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제일 내가 만약 첫 번째 1, 2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2는 현재의 last 더하기 current를 한 값이 여기 2가 되네. 그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1은 last라고 하고 두 번째는 current하고 세 번째는 last 더하기 current입니다. 그죠? 후계 앞에 걸 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값이 되려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현재 current 값을 last로 바꾸는 거죠. 그죠? last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현재 current 값을, 즉, last를 current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ast를 current 값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current 값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current 값을, 즉, 이게 요 값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요 값을 템프에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템프에 저장을 해주고 current는 현재의 last 더하기 current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current는 last 더하기 current를 하는 거예요. 그럼 current는 바뀐 겁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이 current를 여기 템프에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이 템프를 last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템프를 last에 이으면은 이게 current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current는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실제 이 메모리에 구조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만약 last가 여기 1이 있고 current가 1이다라는 거, 변수가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변수가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3개 있으면 또 다른데, 뭐 3개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current 값에 이 current 값이 2가 되고 last 값이 1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커런트를 템포로 임시로 이렇게 빠져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임시로 빠져주고 현재 커런트 값을 업데이트하고 갖고 있는 템포를 라스트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게 피고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본다. 방금 한 것을 3부터 넘버 더하기 n까지 값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마지막 커런트 한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반복문을 쓴 거예요. 그죠? 반복문을 쓴 거하고, 자, 반복문을 썼을 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이 수행이 될 거예요. 그죠? 문제 없이 수행되는데, 여기 있는 이 순환문을 썼을 경우하고, 이 반복문을 썼을 경우하고, 똑같은 피보라는 함수인데도 순환문을 썼을 경우하고, 반복문을 썼을 경우하고, 여러분이 그 차이점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럼 피보나치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한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건비 아까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두 개의 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값을 순환함수로 계산하는 거, 요거는 반복함수로 계산하는 건데, 한건비를 구하려고 한건비 K가 한건비라고 구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건비가 뭡니까? F의 n-1 분호 F의 n이었습니다. 그죠? 즉, 한건비는 다섯 번째 항 분호, 여섯 번째 항 이런 거예요. 그죠? 또는 여섯 번째 항 분호, 일곱 번째 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보의 m 데이터 마이너스 1번째 항, 피보의 데이터. 그죠? 그래서 프린트 K 하면은 이게 아마 6.1 이런 식의 값이 출력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한건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그 다음 되게 재미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노이 탑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 하노이 탑 문제 가지고 몇 번 만에 옮기는가 이런 걸 했을 겁니다. 그죠? 자, 문제는 막대 A에 쌓여 있는 원판이 N개가 있는데 이 N개를 막대 C로 이렇게 옮기는 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막대 C를 옮기는데 막대 B를 중간 막대를 써가지고 매번 원판을 한 개씩만 옮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원판만 항상 이동 가능하다. 맨 위에 그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맨 위에 그만 이동이 가능한 거고, 원판이 작은 거 위에 큰 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판은 이렇게 순서대로 작은 거 위에 큰 게 올라갈 수 없고, 큰 거 위에 작은 거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한 번에 하나만 원판을 이동하고, 맨 위에 원판만 이동할 수 있고, 크기가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중간 막대를 임시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A를 C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개의 경우에는 몇 번 이동하면 되는가? 여러분들 알죠? 바로 자, 이 하는 방법. 자, 여기 제일 먼저 요거를 이제 C로 이렇게 옮겼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B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두 번 옮겼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게 C 자리니까 C에 있는 걸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번 옮겼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네 번 옮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 옮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 B를 이 위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죠? 여섯 번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 일곱 번 옮겨지는 겁니다. 그죠? 일곱 번. 자, 원판이 세 개일 경우에는 일곱 개. 원판이 4개일 경우에는 얼마겠습니까? 15번. 연판이 5번일 경우에는 31번. 이런 식으로 만약 이 원판이 100일 경우에는 얼마? 100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11개일 경우에는 얼마 하면은 1023번을 옮겨야 됩니다. 그죠? 그 옮기는 거를 순환함수의 개념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우리 순환함수의 개념을 쓸 때 아까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9까지 합을 구하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합을 누가 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끝까지 합을 누가 구했다고 가정하고 10을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판을 옮길 때 n-1개를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n개를 옮기는데 n-1개를 이렇게 b로 옮겨. 그죠? 그 다음에 1개를 최종 c로 옮겨. 그 다음에 n-1개를 c로 옮기면은 다 끝났네. 그죠? n-1개를 옮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n-1개를 옮긴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하노이 탑에 옮기는 순서, 디스크 옮기는 순서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define 하노이, 옮기는 순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겁니다. 옮기는 순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n개를 옮기는데 from 1에서 2로 옮기는데 여기 템프를 임시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는 무조건 옮기는 거예요. 그죠? 디스크 1을 from 1에서 2로 이동하여라. 이런 거예요. 1개일 때는 무조건 옮기는 겁니다. 그죠? 1개가 아닐 경우에는 n-1개를 템포로 옮겼죠. 그죠? n-1개를 템포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죠? n-1개를 템포로 옮기니까 마지막 1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 남아있는 거를 from에서 to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rom에서 to로 이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n-1개를 템포에서 to로 이렇게 이동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템포에서 to로 이동하면 된다. 자, 그래서 원판의 개수를 입력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3 하면은 옮기는 순서가 A, B, C별로 옮기는 순서가 화면에 출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하기 크게 한 2가지 문제를 해보는데, 다음 프로그램이 선생님이 define GCD는 A, B 해서 인자가 2개인데 B가 0일 경우에는 return A, 0이 아닐 경우에는 return GCD에 B, A 모듈라 B 이렇게 해서 GCD 최대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것을 순환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그죠? 이 뭐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설명을 해보고, 이 유클리드라는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죠? 2000년 전의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세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순환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순환함수를. 즉, 순환함수와 반복문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피보나치 수열하고 하노이 타워를 순환함수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2번째 과제로는 하노이 탑을 옮기는 횟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하노이 탑에 대한 전설을 한번 찾아보고, 하노이 탑이 10개라고 하면은 탑에 옮기는 순서가 몇 개 있을 건가? 10개라고 하면은, 아까 탑이 3개 있으면은 2의 3승 빼기 1, 즉 7번이었습니다. 그죠? 10개 있으면은 2의 10승 빼기 1, 2의 10승이 1023입니다. 그죠? 즉 1023번을 옮겨야 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입력이 하노이 탑 개수가 되면은, 만약 내가 입력을 하노이 탑 25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럼 출력은 옮기는 횟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겁니다. 그죠? 옮기는 횟수를. 자, 옮기는 횟수를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하노이 탑에 옮기는 순서를 나타내는 요거를, 요 리커시브를, 요 순환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노이 탑이 20개다 하면은 이는 몇 번 옮긴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실제 여러분들 전설이 뭔지 알고 옮기는 횟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동영상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과제함에 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대해서, 순환함수에 대해서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